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36강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민법에서 물권에서 소유권 말고 제한물권 있죠. 바로 용익물권에 들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서는 저당권, 그리고 채권 중에서 임차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질권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등기하는지. 자, 먼저 용익물권 중에 오늘은 용익물권을 좀 위주로 배우는데 지상권. 자, 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지상권에 대한 정의는 민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일필의 토지 전부 또는 특정된 일부를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의 목적은 뭐냐? 건물을 소유하는 건지 아니면 공작물을 소유하는 건지 그리고 수목을 소유하는 건지 목적을 적어야겠죠. 자, 지상권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민법을 가만히 한번 유추해 보세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자, 설정 계약. 즉 지상권 설정자하고 토지 소유자죠. 플러스 지상권 앞으로 자가 될 사람하고 설정 계약을 하고 이 설정 계약서를 토대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를.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자, 등기를 하는데 지상권의 개체인 목적, 지상권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입니다. 일필의 토지. 전부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일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를 할 때는 그 지역을 특별히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적도를 첨부해서 B급을 거서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서 이 부분만 한다라고 지적도를 첨부해 줘야 됩니다. 신청을 할 때. 자, 다음은 지상권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의 등기사항. 즉, 등기관이 지상권을 등기할 때 그 등기부에 등기 기록을 해야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그 부동산 등기법 제 48조에서 정한 거는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여러분들 암기하라고 제가 하였는데 순위번호, 자, 등기 목적, 그리고 접수 연월이라고 그 접수 번호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등기 원인,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인데 바로 기타 사항에 지상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목 저번권, 요 48조에 규정한 요 순목 저번권 외에 이제 지상권하고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48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지상권의 등기사항 규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지상권이니까 지금 지상권 설정의 목적입니다. 왜 지상권을 설정하는지 목적, 건물을 소유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수목을 소유하려는 것인지 그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지상권 설정의 범위입니다. 그 토지에 어느 만큼을 할 것인지 그 범위가 써져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기간, 지상권 존속 기간이 얼마냐? 존속 기간. 그리고 네 번째는 지료도 지상권에 대한 지료를 내야죠. 지료. 그리고 지료 언제 지급할 건지, 1년에 한 번 할 건지, 매달 할 건지, 지료 지급 시기.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특약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특약이 있다면 특약도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면하고 관련된 건데 지상권 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그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일부인 경우에는 제출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체라면 토지의 전체를 한 필의 토지 전체를 내가 지상권으로 사용한다 하면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은 지상권에 있어서는 꼭 필요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 나머지 2번, 3번, 4번, 2, 3, 4, 5는 약정이 있을 때만 약속이 있으면 등기를 하고 약속이 없으면 등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약정이 있어요. 그 지상권 설정 계약서에 있는 약정 내용을 기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의 등기사항을 알아봤고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가?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은 그 지상권의 등기사항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이 사항들이 있으면 그 사항을 신청 정보로 이런 내용들을
신청 정보로 해서 즉 신청서에 쓴다는 얘기고 전자적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로 송신하는 겁니다. 등기소에다가. 자, 요것들을 어디다 제공한다? 이런 내용을 등기소에 제공해야죠. 등기소에 제공.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서에 써서 제출하면 되고 첨부서면 내면 됩니다. 그러나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서 같은 거 스캔해갖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아까 도면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서 반드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는 거 역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적으로 신청할 경우에. 그리고 지상권 설정을 등기할 때, 지상권을 등기할 때는 어디다 등기한다? 이 등기는 갑부는 소유권에 관한 거, 그럼 을구는 소유권 이해 사항을 기록을 하니까 바로 이거는 을구에다가 지상권을 등기합니다. 그리고 독립된 등기이기 때문에 주등기로 합니다. 즉 주등기는 독립된 순위 번호를 가진 등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지상권 등기 사항에 대한 공부를 정리하고 다음 구분지상권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 네, 구분지상권. 지상권은 민법에 구분지상권 규정이 있잖아요. 구분해서 지상권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즉 지상권 같은 경우는 중첩되게 할 수가 없어.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일부를 할 수는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건 딴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지상권을. 그러나 중첩된 건 아니야.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이 위에 공간 위쪽에 어느 뭐 전선이 지나간다든가 그러면 그거 지상권 줄 수 있고 지하에 전철이 지나가. 그럼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는 지상권을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구분한 지상권이야. 공간을 구분해서 지상권을 준다.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범위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중복해서 두 개 이상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범위만 중복되지 않으면. 범위가 중복되면 안 되고. 그래서 지상권 같은 경우는 구분지상권을 등기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지상 10m부터 20m, 지하 10m부터 20m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숫자를. 그래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리고 그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있고 아무 권리가 지상권이 없어. 지하에 열차가 지나가. 그래서 구분지상권을 준다면 토지는 주면 되는 거야. 구분지상권 주면 되는데 이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어. 지상권자가. 그리고 지하에 구분지상권 설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지상권자에게 어떤 사용에 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위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지상권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구분지상권 하려면. 그리고 지상권자가 아니라 이 토지를 임대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임대차 한 사람 또는 이 지역에 전세권 토지를 전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자, 저번 시간에 구분 건물 우리가 할 때 자,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자, 대지권. 자, 그러면 이 대지권이 설정된 지상권이 설정된 그 토지만 별도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고 그 토지만 별도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토지만 별도로 압류 감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기억에 나주면 고맙고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고 그 역시 또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지상권 요구를 마무리하고 지역권으로 넘어간다.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전형적인 뭐다? 네,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은 둘 사이에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권리의 득실 변경은 부동산 물권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 효력이 있다 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지역권. 두 번째. 지역권 우리가 공부한다면 지역권은 두로 나뉘잖아요. 안에 내용을 보면 하나는 요구하는 땅, 요역지라는 게 있고, 요역지 요구하는 땅이에요. 편익을 받는 땅.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승낙하는 땅, 승역지, 편익을 주는 땅. 이렇게 둘로 나뉘잖아요, 지금. 그래서 둘로 나뉘면
자, 이거는 편익을 받아. 암기하기 힘드니까 요구하는 땅, 편익을 요구해 받는 거예요. 편익을 승낙했어. 편익을 주는 땅이야, 주는 땅. 편익을 주는 땅. 자, 이렇게 나뉘고 승낙하는 땅입니다. 승낙, 주는 땅. 자, 요역지하고 승역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자, 편익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니까 편안한데, 주는 사람은 뭘 잃는 거 아니야. 자기가 전용적으로 토지를 쓸 수 있는 건데, 남에게 편익을 제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요역지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겠어. 승역지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 승역지 허락을 받아야겠지. 그럼 등기 신청을 한다면 요역지 가서 신청을 먼저 해야겠어. 승역지에 가서 먼저 하겠어요. 이 사람 허락을 받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 등기를 한다면 바로 승역지 등기부에 신청을 해야 돼. 신청해서 등기해야 됩니다. 자, 승역지 의무자, 편익을 주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해서 같이 가서 여기 가서 신청을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등기가 되면, 등기가 되고 나서 이게 1번이야. 승역지가 1번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역지는 2번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러면 승역지 등기는 어느 관할, 요역지 관할 등기소일까요? 승역지 관할 등기소일까요? 승역지에 등기를 하니까 승역지 관할 등기소지. 승역지 관할. 요역지는 요역지 관할 등기관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자, 이렇게 되고, 이건 요역지에 있는 등기부, 이건 승역지에 있는 등기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필지 전부로 할 것인가, 부분으로 할 것인가? 승역지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있다면 일부분만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닌 경우에. 못 들어와 이럴 수가 있어요. 일부 전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승역지 같은 경우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땅이 또 이 땅을 이용해야 돼. 지역권을 또 이쪽 땅도 이용, 2중 3중도 가능한 거예요. 2중 이상도 가능해. 지역권은 어떤 독점을 가지지 못해, 지역권이라는 건. 그러나 요역지만큼은, 요구하는 땅만큼은 반드시 전부인 경우만 인정이 돼. 전부. 그 땅이 이 승역지 일부를 요구하지만 요역지는 전부 필요로 해야 돼. 그 땅을. 그 땅에 어떤 물이라든가, 물을 쓸 수 있는, 물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을 쓰려면, 관망, 전망을 보기 위해서 물을 끌어온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된다든가, 그 뭐 통역, 관망, 인수 이러는데 한자로 써서 그래요. 관망은 보는 거고, 인수는 끌어당길 인자에다가 물 숫자예요. 물 끌어온다는 얘기고, 통역,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통과.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권. 그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역지 지역권에 신청은 승역지 가서 하는 거니까, 이제 승역지 관할 등기소 가서 승역지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번에는 지역권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권의 등기사항. 자, 지역권은 승역지하고 요역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디다 등기할까요? 네, 승역지입니다. 자, 이건 승역지 하는 거예요. 승역지에 등기를 한 다음에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승역지 한 다음에 요역지에 직권으로,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승역지에 등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승역지, 요역지는 요구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역권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떠한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땅이 요구하는 거예요. 땅이. 내 땅이 저 땅을 필요로 해. 그럼 내 땅을 요구하는 땅, 요역지고, 필요되어지는, 승낙하는 땅은 승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권 등기상에서는 권리자가 없습니다. 땅만 나올 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건 승역지에다 한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등기를 할 때는 먼저 제48조에 있는 규정 중 5가지가 있었는데 1호에서 4, 5만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권리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48조에 있는 순위번호, 그리고 등기 목적, 왜 이 등기를 하는지, 지역권을 하는지, 등기를 하는지, 자, 그리고 접수 연월일 및 접수 번호, 그리고 등기 원인, 그리고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요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요걸 하는 거 외에 또 뭘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 지역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역권을 설정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적어야겠죠. 뭐 수로로 이용한다든가,
풍로를 이용한다든가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위예요. 범위. 승역지의 땅 전체를 필요로 하는 건지 그 일부만 필요로 하는 건지 그 범위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역지를 기록해야죠. 과연 이 승역지를 필요로 하는 땅이 뭔가, 그 요구하는 땅이 뭐냐, 요역지를 기록을 해줘야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약정입니다. 약정.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도면이에요. 이거는 도면은 항상 일부를 필요로 할 때 도면이 첨부되는 겁니다. 전체가 필요할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승역지에 들어가는 등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역지에는 어떤 등기 사항이 할까? 자, 직권으로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으로 등기했으면 요역지에도 그 내용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순위 번호가 들어갑니다. 순위 번호. 두 번째는 등기 목적. 자, 요역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땅이 지역권을 필요한지, 즉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요역지가 필요로 하는 승역지가 어딘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 지역권을 왜 설정을 했는지 그 목적이고, 다섯 번째는 범위입니다. 범위. 자, 승역지에 땅이 얼마만큼을 필요로 하는지 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등기한 그 연월일, 언제 승역지 등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지역권 등기 언제 했는지, 요역지에 그 연월일을 기재를 합니다. 자, 이것이 지역권 등기사항. 승역지에 들어가는 거, 승목적원, 권리자 없다고 그랬죠. 왜? 땅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울 때 그 요역지, 승역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승목, 승목적 범위, 등기 연일을 기록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권의 등기 실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실행은 역시 을부에,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을부에 주등기로 합니다. 그리고 승역지에, 예를 들어서 승역지가 있어. 승역지. 그 승역지가 있는데 승역지가 누가 지상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상권에다가 승역지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지상권에 부기 등기하면 되고, 소유권,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하고 있는 그 권리 자체에 할 때는 주등기로, 독립된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가 용익물권이고, 이 용익물권은 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 등기법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동산 등기법도 열심히 하면 민법이 또 쉬워져요. 상승,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전세권. 자, 전세권. 전세권은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다 해요.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해결이 돼. 왜? 앞에 지자가 붙잖아. 지상권도 땅, 지역권도 땅. 건물은 지상, 지역권이 없어. 근데 전세권은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전세권 할 수도 있고, 건물에 전세권 할 수도 있고. 자, 전세권을 하는데,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나 아니면 특정된 일부도 가능하고, 토지, 건물 모두에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권의 등기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등기사항.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거나 전전세 설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전세권 등기사항 또는 전세의 등기사항을 등기해야 됩니다. 자,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부동산 등기법 48조에서 규정한 거는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순, 목, 접, 원, 권. 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연월 및 접수 번호, 자, 등기 원인 및 그 일자, 그리고 권리자. 그렇죠. 요거를 등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세권의 등기사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전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전세금이잖아요. 전세금. 그래서 전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금. 전전세 할 경우에는 전세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 두 번째는 범위. 어떠한 범위에서
전세권을 하는지, 건물이든 토지든. 자, 세 번째는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1년인지 2년인지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위약금. 어떤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또는 배상금. 자, 다섯 번째는 등기사항 다섯 번째 특약입니다. 전세권 양도를 금지했다면 그런 특약을 적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전세권 설정이나 전전세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 그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입니다. 도면의 번호. 아까 제가 그 지상권 등기사항 그리고 지역권 등기사항 설명할 때 마지막에 거기도 일부인 경우에 도면이 나왔는데 그 도면의 번호입니다. 제가 실수한 거 인정하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수하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도면의 번호입니다. 도면은 일부인 경우에 첨부하는 첨부 정보입니다. 그건 따로 첨부해서 내야 될 정보이고, 여기서는 등기사항 신청서, 신청 정보에 적어야 되는 정보로는 이렇게 도면의 번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의 번호. 자, 그리고 3, 4, 5 같은 경우 존속기간, 위약금, 배상금, 특약, 이거는 바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이런 약정이 없으면 적을 필요 없는 거예요. 즉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특약, 이 약정, 즉 당사자,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계약서에 적었을 때 이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정보 안에다가. 자, 그리고 첨부 정보가 필요해요. 첨부하는 정보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전세권의 목적이 5개 이상인 경우에, 자, 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이게 5개 이상일 때 일단 뭐가 필요하다? 공동으로 전세를 보니까 공동 전세 목록입니다. 자, 이 공동 전세 목록은 뭐로 본다? 등기 기록 일부로 본다. 즉 등기로 보는 겁니다. 등기부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자, 그리고 한 필의 필지 또는 한 동의 건물의 일부. 자, 일부를 전세했을 때, 자, 일부만 전세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때 첨부로 지적도나 토지의 일부를 했다면 지적도를, 자, 도면이죠. 지적도 하면 도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건물의 도면, 그림이죠. 도면을 첨부하고 그 도면 위에다가 목적 부분, 어디가 내가 전세를 하는 건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일하고 있는 다른 거예요. 이런 공동 전세일 때 전세 목적물이 5개 이상이면 공동 전세 목록을 첨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떠한 전세권을 내가 설정했는데 그 전세권이 한 필의 토지의 일부거나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이면 지적도, 그리고 건물의 일부는 건물 도면, 이걸 첨부해서 해당 지역을 내가 전세한 부분, 목적 부분을 표시해서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등기사항은 6번 도면하고 하는 게 도면 번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지상권도 마찬가지, 지역권도 마찬가지, 전세권도 마찬가지다. 일부인 경우에 도면 번호를 내고, 지적도나 건물 도면, 이런 도면을 낼 때는 그거는 첨부 정보로서 제공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세권 등기사 어디다 등기할까? 자, 이 등기 실행은 소유권은 갑부에 한다고 그러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 전세권 역시 소유권 이해의 권리니까 어디다 한다? 그렇죠, 을구에 합니다. 을구. 그리고 을구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가지니까 주등기로 합니다. 뭐 전세권을 이전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을구에 주등기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권의 변경 등기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을 이전한다든가 어떤 전세금을 올린다든가 기간을 바꾼다든가 이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은 그냥 부기등기를 하면 돼요. 그 순위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야, 우선. 근데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3번이야. 3번 전세권. 그리고 4번,
저당권 이렇게 있다면 이 전세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세금 올린다든가 이자를 좀 올린다든가 어떤 변화가 왔을 때 4번 후순 이해관계인이 동의서를 써주면 그냥 부기등기하면 돼요. 3-1에서 전세권 변경 써주면 되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동의서를 안 써주면 그 내용은 따로 독립해서 5번이 되는 거고 전세권 변경한 그 부분만 써주는 거예요. 왜? 그 이전 거는 앞순이고 그 위에 변경된 것만 4번보다 늦다는 얘기야. 그 변경된 부분만. 그러나 동의서를 써주면 그래 인정한다 그러면 3-1이니까 그 변경된 부분 역시 순위가 3번이야. 저당권보다 앞서는 거예요.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그대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유리한 거야? 주등기가 유리한 거예요? 부기등기가 유리한 거지. 그 권리가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는 그 반드시 승낙서 첨부했을 때는 그 승낙서 첨부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변경등기하고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때는 그 주등기로 변경을 해도 뒤에 아무도 없어. 승낙서를 등기산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부기등기 그 번호 그대로 가져가면 돼. 아무도 없어 뒤에. 그래서 3-1로 해주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문제가 아닌데 이 부기등기라면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가 아닌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3번 전세권 그리고 뒤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승낙서를 첨부하면은 첨부 이 사람이 허락을 해주면 3-1로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고 승낙서를 못 써주겠다 난 그 인정 승낙서를 첨부를 안 하면 그 부분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주등기로 변경등기를 한다. 이 내용을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 전세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전세권 이전하는 가능하고 전세권 이전 등기는 그냥 부기등기하면 돼요. 권리의 내용이 변화가 없고 그냥 이전만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용익물권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각각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 대해서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물권 변동이 되는 설정이 됐든 이전이 됐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용익물권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이라든가 권리질권, 임차권 등에 대해서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